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자기 발전을 지향하는 개인에게 서울 집중 현상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지역의 선호 현상이 서울의 쏠림을 유발하고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총 인구는 1000만이 조금 되지 않는 942만 7,58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총 남한 면적은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서울 면적은 총 면적의 0.6%에 해당하는 60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의 20%는 전체의 0.6%의 면적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물론 서울을 선호하지 않는 개인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유로는 먼저 교통과 같은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취업 기회 등이 있죠. 은퇴 후에도 생활의 편의성이 높아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은 예술과 역사,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높은 편의성 역시 큰 장점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셀럽들의 멘토로 알려진 브랜든 버샤드는 그의 저서 하이 퍼포먼스 해버스에서 주변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먼저 자신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며 실제로 본인의 비전을 여러 차례 수정할 수 있도록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있는 것이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서울을 선호한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래지향적 비전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만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시각입니다. 유난히 인구 불균형을 논할 때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유독 작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교육적 기회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일자리나 교육의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의 결과로 인한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방 수요가 적다는 거니까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가장 먼저 인구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 인프라를 서울 수준으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으로 이동하는 이들에게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서울과 맞먹을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